안녕하세요. 운동처 강사 효한쌤입니다. 저희 채널이, 제 채널이, 이제 구독하시는 분이 1000분이 넘으셨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러니까 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된 거, 그리고 그게 혼자 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따라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니까, 제가 더 꾸준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안 하고 그냥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하지 못하는 거를 잘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좀 대충 하세요 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걸 너무 잘하려고만 하면 힘이 들어서 금방 그만두게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냥 대충대충 따라오세요. 그럼 저도 그냥 대충대충 해서 조금씩 영상들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뭘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몸에 좋은 것들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를 뿌려 드릴 거예요. 그냥 그거 보시고, 아, 이게 뭐, 내가 이거를 좀 먹어야겠다, 내가 좀 해야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처방을 받아놓고 먹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젖을 처음 빨 때 보면 엄청 땀을 뻘뻘 흘려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처음부터, 힘들 때부터 뭔가를 막 이렇게 자세부터 뭔가를 다 갖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되는 대로 좀 하세요.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운동 전에 제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이렇게 안내를 먼저 드려요.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들 만나서 할 때는 안내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거를 제가 아직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우선은 5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수분이에요. 네, 몸에 수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를 빼는 거, 그 다음에 5번째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수분이에요. 저희가 마른 땅에다가 물을 안 주면서 이렇게 씨앗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도 약해진 근육, 혹은 다쳤던 근육, 혹은 수술했던 근육들이 있으면 거기가 자꾸 이렇게 말라요. 마르면서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근육은 자기 스스로 혈액을 끌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라버리면 일부러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그동안 제시했던 방법들인 거예요. 이런 근육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움직이면 쓰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거기도 수분을 공급을 시켜줘야겠죠. 근데 평소 내가 물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만큼 몸은 보충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먹는 시간, 두 번째는 먹는 양,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는 먹는 시간. 먹는 시간은 우선은 뭔가를, 음식을 내가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시간 30분 전에 수분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어느 정도 마시냐면 보통 150에서 300ml 정도를 마시거든요.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이렇게 꿀떡꿀떡 이게 보통 한 7모금에서 한 12모금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먹는 양이, 저는 10모금 정도를 마시거든요. 그러면 꿀떡꿀떡 10모금을 딱 마시면 이게 제 몸에 적절해요. 그러면 30분 전에 먹어 놓으면 이 물이 위장을 거쳐서 장에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분이 돌아야 이제 위장도 그렇고 장도 잘 부드럽게 움직일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뭔가를 먹어야 이제 잘 돌겠죠. 그러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30분 전에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고, 운동도 30분 전에 물을 좀 먹어 놓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뭐 5분 전, 10분 전 먹어도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몸에 어느 정도 수분이 돌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또 언제 먹냐? 보통은 식사하고 밥 먹고 2시간 후, 그 2시간이 우리 위장에서 음식물을 싹 이렇게 배출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배출하고 그 음식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씻어주는 물을 한번 마시는 거죠. 양은 동일해요. 150에 300ml.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이제 잘 내가 먹는지 맞추냐? 내 소변 색깔과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해. 그러면 물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마실 때 몇 모금씩 더 마셔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옅은 노란색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셨는데 아니야, 이게 소변을 봤는데 냄새가 너무 진해. 그러면은 이제 또 물량이 적은 거야. 그러면 또 몇 모금 더, 그러니까 색깔과 냄새. 근데 만약에 너무 하얘, 그럼 좀 적게 마셔야 되고, 소변색이 너무 하얗다, 그 색깔이, 냄새가 너무 묽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게 마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식전 30분, 식후 2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잔 마시는 분.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침에 한 잔, 이제 잠이 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건데, 잠이 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자다가 이제 소변을 보러 가게 돼요. 근데 자다가 소변을 보러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방광에서 소변이 모여져서 그게 소변이 매렵다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노폐물하고 독소들을 모아놓고 배출시키려고 할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가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한 거고, 이제 그거를 조금 줄이려고 하면 한 30분 전에,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주무시면 횟수는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 수분을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여기 유튜브 그 밑에 저희 설명칸 있죠? 거기다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찾아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양이에요. 저희가 영양은 요즘에 막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뭐 좋은 뭐 HDL이다, LDL이다, 혹은 뭐 당뇨병이다, 뭐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뭐, 혹은 뭐 활성산소다, 혈액이 탁해졌다,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거에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하려면 뭘 먹어야 되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 있는 과일, 혹은 뭐 야채들.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죠. 뭐 빨간색. 생각나는 것들 뭐 있나요? 뭐 사과, 뭐 딸기, 또 뭐 있죠? 빨간색. 뭐 그렇죠. 뭐 석류도 있을 수 있고, 뭐 생각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두 번째, 뭐 고추도 있고, 두 번째 노란색. 노란색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바나나도 있을 수 있고, 뭐 망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주황색은 뭐가 있나? 그렇죠. 뭐 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생각나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빨, 주, 노, 초록색은 뭐가 있나? 많죠. 채소들이 거의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파란색이 이제 보통 없잖아요. 파란색을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요. 그러면 검은색은 뭐가 되냐면, 이제 뭐 검은 깨, 뭐 콩, 그다음에 또 검은색 뭐 있죠?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블로그에 또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올려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 남색 없죠? 남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얀색 대표적인 음식 뭐 있죠? 그렇죠. 무,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라색은 뭐 있죠? 그렇죠. 뭐 베타카로틴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포도,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보라색을 띠는 것들, 저기 뭐지, 비트, 또 있죠. 까지 말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음식들에. 이제 그런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있는 음식들과 뭘 같이 먹어야 되냐면, 식물성 기름을 같이 먹어야 돼요. 식물성 기름 뭐 있죠?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우리나라 것들이 이런 게 있고, 외국 것들 뭐 올리브, 요즘은 뭐 카놀라,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뭐 접할 수 있는 견과류들이 다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견과류를 따로 먹어. 밥 먹고 나서 따로 먹고 그런 음식을 따로 먹어. 이러면 몸에 흡수되는 게 약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의 항산화 물질들이라고 하거든요. 혈액을 맑게 하는 것들. 그런 게 10%밖에 충족이 안 되고, 그걸 이제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뭐 견과류를 같이 먹던, 기름들을 같이 먹던, 그래서 막 저희 막 이렇게 비빔밥에다가 막 참기름 그렇게 먹을 때 8, 90% 정도가 항산화, 몸의 혈액 속에 깨끗이 맑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몸이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이제 고기가 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고기류는 장에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식물과 채소류는 장에서 금방 빠져나가요. 근데 장 속에 음식이 많이 오랫동안 있으면 독소를 배출해요. 독소가 자꾸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에 뭐 세포 분열을 자꾸 촉진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독소를 많이 배출해요. 근데 그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깨끗한 것들을 먹어서 혈액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죠, 훨씬 좋게 되는 거죠. 그게 영양이에요. 두 번째 영양. 영양은 많으면 독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가 아까 산소. 세 번째가 이제 산소예요. 산소는 몸에 많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분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고 영양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산소는 몸에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쓰라는 거죠. 근데 산소가 반대로 적으면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저희 몸에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교감신경은 저희가 뭔가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 큰 힘을 써야 될 때나 뭔가 집중해야 될 때나 막 이럴 때 막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게 교감신경이고, 반대로 몸이 편안한 상태가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산소가 몸에 모자르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가 지속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몸에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드니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쳐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몸의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목을 자주 해야 되는데, 생기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마실 때 3초를 마셔요. 잠깐 참고 뱉어요. 이렇게. 자, 근데 마실 때 머리, 어깨, 목이 시원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를, 상쾌한 공기를, 그리고 잠깐 섞을 때 몸 안에 이제 불화, 마음 심자를 써서, 그러니까 심화, 뜨거운 기운과 섞는 거예요. 내 몸속에 시원한 기운을 뜨거운 것과 잠깐 섞어요. 그래서 충돌해서 이제 노폐물, 남은 것들, 산화돼서 찌꺼기들은 입 밖으로 뱉고요. 나머지 따뜻한 기운은 손, 발로 이렇게 뻗쳐준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잠깐 믹스. 그렇죠.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잠바를 하나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기지개 펴고, 그다음에 음악 들으면서 기지개 많이 펴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창문 열고 잠바 입고, 15번, 20번 정도 해주거든요. 이거를 자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몸 안에 산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풍부하게 떠돌아다닐 수 있게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산소 많이 필요해요. 요즘 막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어떤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 교감신경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집중하면 숨을 잘 안 쉬어요. 운동할 때도 숨을 잘 안 쉬거든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산소였어요. 이제 네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스트레스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면 사람이 너무 편한 상태만 지속이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의 몸은 적절히 힘이 들고 이제 적절히 편안하고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중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든 상태가 계속 지속돼. 그래도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너무 편한 상태로 너무 이게 쭉 가. 막 저희 막 퇴행성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퇴행해버려요. 필요가 없어.
힘든 일에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퇴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적절히 힘이 들고 적절히 편함이 유지돼야 돼요.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네, 그런 거를 중도라고 하거든요. 길도자를 써서 중간의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중도를 찾아가면 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스트레스는 어쨌든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받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푸냐? 첫 번째, 이게 땀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호흡하면서 막 운동해보면 이렇게 땀이 나요. 그건 다 노폐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0% 노폐물. 저희가 사우나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뜨거우면 열이 나죠. 땀이 나죠. 그거는 몸에 좋은 미네랄과 나쁜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와요. 근데 운동을 해서 흘리는 땀은 100%다 나쁜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흘려버리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게 제일 좋고,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씩 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고 사세요. 이렇게 이제 세계보건기구라고 있어요. WHO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땀을 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운 걸 먹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막 땀 뻘뻘 나죠. 아니면 사우나를 가거나 그렇게라도 땀을 배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만약에 저는 땀이 너무 안 난다.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배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받는 건 있어. 뭔가 들어와서 자꾸 쌓여. 근데 배출이 안 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몸에 쌓인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흘려내야 돼요. 네. 움직이고 운동하고 해서 뭐 매운 걸 먹고 뜨겁게 해서라도 흘려내야 돼요. 만약 그게 다 난 안 돼. 그러면 세 번째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수다 떨거나 막 얘기 많이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아, 할 말 다 했더니 속이 시원해. 이게 실제로 그래요. 내 뱉으면 이게 풀려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노래 연습장에 성행을 했던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속이 풀려요. 스트레스가 빠져나가요. 실제로. 근데 이게 그럴 상황도 안 된다. 그러면 음악이라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이제 뇌는 단순해가지고 듣는 거를 부른다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음악을 자주 듣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해서 땀 흘리고 음식 먹을 때 혹은 매운 거 뭐 이렇게 뜨거운 음식 이렇게 해서 땀을 배출한다. 그래서 자꾸 배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운동이에요. 다섯 번째 운동. 이제 운동은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혈액 속에는 산소, 영양, 그다음에 수분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몸속에 잘 근육마다 보충될 수 있게 하는 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하나는 근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목적이래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요. 산소를 심장이랑 혈액, 폐에서 온몸으로 공급시켜 주려고 한다. 맞죠? 네, 산책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얘기한 적은 없고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호르몬이 몸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 통증을 조절하는 친구들이에요. 호르몬은 첫 번째 엔돌핀, 웃으면 나와요. 두 번째 다이돌핀, 남을 도와서 감동을 느끼면 나와요. 엔돌핀보다 효과가 4,000배 정도 좋다고 그랬어요. 엔돌핀의 효능은 뭐 소염작용, 진통작용, 그 다음에 뭐 혈압을 낮추고 뭐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도파민은 이렇게 이쁘다,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멋있다, 막 이런 감정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느낄 때, 특히 연애할 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몸이 편할 때 나와요.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호흡을 새들이 지저귀고 이럴 때 원래 제일 많이 폭포수처럼 나가요. 근데 이제 현대 일상에서는 저희 현대인들은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많이 펴요. 기지개를 많이 피면 기지개 필 때 몸에 산소가 공급이 돼요. 기지개 피고 두 번째 편안한 음악을 아침에 좀 한 곡 들어요. 네, 세 번째 심호흡하기. 네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도 갖다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라도 갖다 버리면서 잠깐이라도 걸어요. 그럴 때 세로토닌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세로토닌들이 몸에 많이 있어야 이제 저희들이 신경 전달, 그러니까 근육이 살아요. 근육 위로는 근신경들이 이렇게 사포진해 있거든요. 걔네들이 세로토닌이 없으면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요. 몸이 맨날 저리고 아프고 막 쑤시고 막 이런 느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오후가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멜라토닌으로 다 변환이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죠. 세로토닌이 아침에 안 나고. 그럼 저녁에 잠을 못 자도 힘들고 아침 되면 일어나기 힘드니까 맨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건데 우선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까지 많이 돌아요. 네. 조깅 뛰어도 돼요? 돼요. 괜찮아요. 걷고 뛰고 근데 되도록이면 편안할 때 세로토닌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산책, 조깅 다 좋아요. 근데 세로토닌이 좀 더 목적이라면 뛰는 것보다는 서서히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제 그 다음이 저희가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그러니까 몸에서 제가 찾아 운동할 수 있는 근육이 약 108가지 정도를 찾아서 그 운동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자기 스스로 혈액을 잘 못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강아지가 5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좀 약한 강아지를 5마리랑 같이 밥을 주면 치여서 밥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만 좀 띄어서 따로 밥을 주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근육도 내가 약해지고 혹은 다쳐서 수술했다 이런 근육들이 있으면 따로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좀 제시했던 그 근력 강화 운동의 그냥 방법이었고, 실은 저희가 헬스나 피트니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력 이렇게 기구들 하는 운동들은 한 가지 근육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근육을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시간 대비로는 효율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워서 당연히 하시면 좋죠. 그런 것들이 근력 운동이에요. 근데 근력 운동은 우선은 몸 안에 뻐근한 느낌들을 좀 찾아낼 수 있으면 근육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폐물도 좀 많이 산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혈액을 돌려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까지 해서 5개의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너무 막 스트레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너무 막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있어요. 영양은 몸이 힘드니까 고기 많이 땡겨서 막 먹을 대로 먹어서 혈액은 탁해져 있어요. 막 독소가 막 혈액 속에 엄청 쌓여 있어요. 노폐물. 그다음에 산소. 산소 말고 수분. 그다음에 물도 잘 안 마셔요. 요즘 사람 커피 많이 마시죠. 근데 커피는 몸에서 물로 인식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수분으로 인식을 안 하고 음식으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물을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운동을 하면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나랑 운동이랑 안 맞는가 보다 그러고 때려쳐버리시거든요. 근데 운동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혈액이 계속 순환되잖아요. 노폐물이 계속 형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이제 빼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속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5가지를 우선 알고 그 다음에 저거 엔돌핀 알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혈액의 염도라는 게 있거든요. 혈액의 염도 얘기를 해드리죠. 이제 혈액의 염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이 3가지가 있어요. 소금하고 알코올하고 설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선 같은 데서 소금 치죠. 금방 상하지 말라고. 그리고 알코올, 저희가 술 같은 거 담아는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묵혀도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상하지가 않아요. 3번째 뭐 이렇게 배나 이런 것들을 잘라서 먹고 설탕물에다 엎어 놓으면 색깔이 잘 안 변해요. 색깔이 변하지 않죠. 이제 그런 원리로 3가지를 쓰는데 우리 인체는 소금을 선택했어요. 그 증거로 우리 혈액에 있는 염도가 0.85% 정도가 유지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식염수 있죠. 식염수, 그러니까 몸이랑 염도를 맞춰놓은 식염수를 혓바닥에다 떨어뜨려 보면 짭짤해요. 그래서 사람 몸은 소금으로 이렇게 염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금기가 이제 몸에서 딸리면 기운이 없어요. 사람이 맥을 못 쳐요.
근데 소금을 공급을 안 해주면 다른 게 땡겨요. 술이 땡기던가 알코올이 땡기던가 설탕이 땡기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소금을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저희가 혈액 있죠. 혈액에 독소가 그러니까 많이 함유가 되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그러니까 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짠 성분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조미료들 많이 있죠. 뭐 이렇게 맛을 내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꽃, 뭐 이렇게 뭐 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학적인 제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걸 조미료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몸에 계속 대량으로 공급되면 혈액이 완전 다 이렇게 독소가 탁해져 버리겠죠. 화학적 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 해수에서 나오는 천일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미네랄 소금이에요. 그런 것들은 짜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짭짤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네. 염도보다 내만의 몸의 혈액의 염도가 기준치 0.85%, 0.9보다 떨어지면 몸이 힘들고 몸이 부패를 하기 시작해요. 염증, 뭐 곰팡이, 바이러스 비슷한 말 개념이에요. 몸이 썩는 거예요. 잘 안 나서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어. 근데 특히 저희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분이 엄청 빠져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병원에 만약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닌겔부터 맞죠. 그 닌겔의 주 원료가 염화 나트륨이에요.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0.9%의 소금이에요. 그걸 이제 혈액에 공급받으면 사람이 깨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염도가 내 몸에 모자르냐 안 모자르냐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이래서 그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한 2만원대면 사는데 좀 저렴한 게 2만원대 있어요. 염도계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음식에 지금 소금기 얼마나 있나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게 이렇게 디지털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염도계 치면 막 쭉 나와요. 쇼핑 쭉 나와요. 그 중에 그냥 싼 거 하나 사면 돼요. 하나 사보세요. 사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염도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게 소변이거든요.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요. 네. 종이컵에 한 중간치 정도를 이렇게 좀 담아요. 한 5분의 1, 4분의 1, 한 반 담아도 되고, 담아서 염도계를 이렇게 넣어서 탁 찍어보는 거예요. 찍으면 거기 디지털로 딱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0.9에서 1.3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컨디션이다. 이렇게 되고, 그거보다 떨어지면 몸에서 염도가 모자른 거예요. 그거보다 너무 높으면 과한 거예요. 물을 안 먹는다는 거죠.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면 내가 소금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염분을 보충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체크를 많이 해봤는데 여지없이 술을 마시고 나면 몸이 힘들 때 찍어보면 수치가 탁탁탁탁 0.5, 0.3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 뭐 컨디션 괜찮을 때는 0.9, 1.1, 뭐 1.2, 1.3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운동 전에 우선 알아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호르몬 작용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몸 안에 염도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양치 있잖아요. 그 양치가 그 소금이 그 아까 부패를 막는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천일염을 그렇게 갈거나 아니면 물을 좀 따뜻하게 해서 소금을 풀어서 이렇게 젖으면 소금이 녹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칫솔을 담가 놓고 쓰면 이게 세균 번식이 안 돼요. 세균 번식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보통 냉장 보관하면 이제 더 오래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소금물을 갈아주면서 이제 칫솔을 한 3개 꽂아놓고 이렇게 써요. 치약은 그냥 굳이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데, 만약에 저녁에 뭐 이렇게 바쁘고 뭐 어찌고 하다가 양치를 안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이제 세균들이 막 번식을 막 하겠죠. 자는 동안에. 그렇게 바로 일어나서 이제 물을 마시면
이제 그 세균들이 이제 위를 통해서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꼭 그러니까 저녁에 꼭 이렇게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양치를 만약에 못하고 잤다면 아침에 물 마시기 전에 꼭 양치를 먼저 하고 입을 좀 헹궈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신다. 뭐 이 정도 개념까지만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알려드릴 거 있나? 오늘은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은 제가 글로 다시 볼 수 있게 밑에 설명칸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것들은 좀 운동하시기 전에 꼭 익혀서 좀 하시면서 같이 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개념도 좀 쓰고 효과라는 것 좀 볼 수 있으니까. 이찌됐건 어찌됐건 구독자 1000명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처방사 효환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